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직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모신 손님 이분입니다. 시간도 서러워 멈춰버린 고향도 추억도 묻어버린 눈이 부신 청 대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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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만 하면 참 이래서 눈을 깐 것입니다. 사기만 하면 나 참 춤을 찍고 나서 속엔 진홍빛 슬픔만 남았어도 가녀린 꽃잎 가슴에 맺힌 눈물로 그 꽃을 지켜내. 그 사지를 받는다면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훨훨 날아서 갈 수 있겠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우리 할머니들, 피해 입은 할머니들 큰딸처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 모임의 송도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할머님들이? 지금 경남 지역에 생존해 계시는 분이 총 7분이고요. 예.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한 분 돌아가셨죠. 그래서 7분이시고 네. 통영에 한 분, 양산, 또 남해 이렇게 한 분 계시고요. 또 창원에 4분이 계시고. 할머님들 만나시면은 보통 어떤 얘기 하세요? 보통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8, 90대 고령이시잖아요. 네.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고 또 대부분이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회한 같은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당신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기 전에 내가 좀 눈을 감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일본의 사죄를 받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느끼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달 사이에 3분의 할머니 돌아가셨고 5월에 그 이효순 할머니? 네. 네. 그 굉장히 어렵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어쨌든 피해자들이 이제 보통 고통 속에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17세의 나이에 그 이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또 베트남까지 가셔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3년간의 그런 고통을 이제 겪으셨고 네. 해방 후에는 이제 당신의 몸이 그러하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시지 못하시고 객지에서 부산, 뭐 마산, 서울 이런 데서 이제 떠돌다가 서울에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네. 결혼하시다가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도 재혼이셨죠. 그래서 전처 소생의 그 자녀 곁에서 사시다가 2007년도에 이제 창원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창원에 여동생이 이제 계셔서 네. 그분 곁으로 오셨다가 2009년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고 다치시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분은 그 길로 이제 한 번도 퇴원도 못 하시고 그렇게 가셨죠. 그러셨군요. 네. 경남 쪽에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이 7분이시나요? 네. 그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이제 경남에서 최고령 되시는 분이 김복덕 할머니신데 지금 98세세요. 전국에서 이제 2번째로 연세가 많으신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경남 지역의 위안부 운동을 많이 모아내 오셨고 네. 또 자신의 그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도 또 내놓으시고 또 경남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하는 데 기금으로도 내놓으시고
또 일본에 2번이나 가서 증언 집회를 하시고 네.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해오셨고 우리 지역의 위안분들이 구심점이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네. 다행히 호전하셔서 아마 그 할머니의 뭔가 모르는 그런 끈이 할머니를 그렇게 지탱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제가 곁에서 느꼈고요. 네. 지금 양산의 최옥이 할머니께서는 얼마 전에 넘어지셔가 다치셔서 뇌를 다치셨대요. 그래서 좀 걱정이고 누워 계시는데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가보지도 제대로 네. 못하고 그러신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안타깝고 창원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치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휴증 또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다 건강들이 안 좋으신 상태죠. 안타까울 때 많으시죠? 네, 그렇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오셨는데 와서 그 후유증이 엄청났던 거죠. 근데 그 후유증이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 2세까지도 그 피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 당사자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친자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분들하고의 관계, 갈등,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네. 이 할머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마구 뛰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가 이제 전체 피해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난 곳이고요. 전체 피해자 중에서 한 30%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그 피해자들의 그 생존자 복지 지원 또 심리 치유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명예회복 활동, 또 기념교육 사업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그 천인간 띠기 이제 행사를 저희가 1000명이 모여서 각자 1인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쭉 이렇게 U자 형태로 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이제 인권 명예회복을 외치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외치는 인간 띠기 행사 또 유엔이나 일본 정부, 일본 의회에 보내는 그 시민들의 단합엽서, 네. 시민들의 그 절절한 학생들 절절한 목소리가 담긴 그런 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그 단합엽서를 저희가 보내기 운동을 지금 5년째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평화인권문화재 이런 뭐 영화나 영상 이런 것들을 상영해서 또 시민들이 교육하고 알려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추모비 건립운동 뭐 해서 이미 이제 추모비를 건립을 했고요. 정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 모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 우리 송도자 대표님 뵈면서 처음부터 이런 운동 하셨는 건지 이게 운동이 이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무슨 계기로 이렇게 할머님들을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신 건지. 저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꿈도 못 꿨죠. 근데 사실은 이제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로 이제 공개 증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위안부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을 했고 또 2007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 그 피해자들이 정부에 1992~3년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피해자 신고 센터가 설치가 돼서 그래서 그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증언 체록을 하러 다녀요. 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 그래서 그 연구원 중에 한 분이 선배님 계셔서 그분이 제가 통영에 있으니까 네. 연락이 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피해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근데 그 당시에 피해자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게 본인의 수치, 본인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자책감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네. 얼굴이 굉장히 그늘이져 있었고 사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우린 네, 참.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아오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소외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자기 자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을 가지고 계셨어요.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딸이 좀 되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처음에 막 밥도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고 막 이렇게 됐던 게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깨닫고 모임을 만들었죠. 예, 군 위안부로 끌려가신 할머니들 문제 하루속히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가 저는 이제 좀 요청하고 싶은 게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어떤 그 주변 강국에 의해서 우리 그 국제 정세에 의해서 한반도의 주변의 정세에 의해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가 떠밀려서 정말 그 굴욕적인 제2차 한일 협정처럼 그렇게 적어도 해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한 거는 딱 한 가지죠.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공식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너네 불쌍하니까 욕받다 뭐 너네 우리를 위해서 그랬으니 불쌍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돈을 주는 푸르요 토끼가 아니라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네 그렇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원칙 하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당당하게 외교를 좀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것을 지금 정부에게 저희는 이제 요구하고 싶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봐져요. 예, 그래서 언론이면 언론, 또 뭐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인권하고 관련된 문제 또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관망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만이 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일본하고도 당당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거시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좁게 좀 보자면 경남도 안에서 경남도에서 얼마 전에 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이게 보류됐다. 네.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사전에 저희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다라는 예상에서 빗나가서 상당히 저희도 놀라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이제 문화복지위에서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는데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게 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우리 사회가 아직도 피해자를 타자화시키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은 저는 정말 우리 그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그 피해자 기념 사업에 대한 그 특별법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상위법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 설사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지역에서 의무 조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왜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난 곳이고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위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네. 이러한 가치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지자체는 마땅한 그런 그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저희가 바라건대 이런 조례가 지역에서 최초로 좀 제정이 돼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우리 할머니들 자주 만나시고 위로해드리고 그런 분이시니까 할머님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대표님의 바람도 한마디 좀 듣겠습니다. 네. 그 피해자들 할머니들 바람은 아무래도 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구타와 고문과 온갖 협박과 심지어는 옆에서 같은 여성들이 총살당하는 것까지 보아오면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겨우 살아서 고국을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내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까지도 후유증으로 남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흔을 남기고 있는데 왜 너네는 우리 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갔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피해자들의 그런 절절한 마음, 아픈 마음을 일본 정부가 정말 그 명확히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반드시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한 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사죄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피해자의 바람은 오로지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이분들 살아계실 때 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속 시원한 카페, 속 시원해지는 카페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도 여러분 아픈 속, 쓰린 속 있으시면 정말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꺼내보고 속 시원해지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